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식을 해설해드리는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정책과 찰떡 호흡 금리 동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2.5%로 동결을 했죠. 우리가 먼저 한국은행에 존재하는 이유, 국책은행, 중앙은행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에는 부동산,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전월세, 임차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죠. 어제 미국 CPI는 3%로 잘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핵심 코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물가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번 달에 이창용 총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규제책을 좀 더 세게 내놔야 된다. 부동산 정책을. 그래야 자신들이 약간 좀 자유로 금리 인하 기조에서, 즉 금리 인하 기조죠.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동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28일 날 이제 FOMC 28일, 29일 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페드워치에 의하면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0.25bp죠. 0.25%, 99%라고 나오듯이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돈 풀기가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파월이 양적 긴축 또 스톱을 했죠. 말 그대로 돈을 이제 저수지를 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규제책을 더 세게 내놔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제 아시겠죠? 왜 10월 15일 날 그동안은 금요일 날 내고 막 이렇게 일요일 날 정책일 내고 막 그랬었는데 왜 10월 15일 날 이 정책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한국은행 금리 동결할 수 있는 사인을 줬고요. 언제?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 28일 날 하니까 그 전에 그 전주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한국은행의 동결을 내놓으려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욱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하를 완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죠. 이제 잭슨홀에서 작년에는 이제 선거 때문에 0.5bp 막 내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선거용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되는 거를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28일, 29일 FOMC가 있고, 그 전주에 한국은행 이번 주에 있었고, 그 전주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게 다 순서대로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무리수를 던지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를 왜 안 올리냐, 지금 금리 올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금리 미국이랑 너무 벌어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럼 정말 큰일 나요. 그럼 자영업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지금 관세나 이런 건 나중에 이제 환율 이야기도 하겠지만, 환율이 지금 높게 유지가 돼야 관세에서 그나마 약간 상계를 하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환율도 내려가면은 말 그대로 절상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약간 높은 상태로 하는 게 나라에 좋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시죠. 환율이 내려와야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집값이냐 경기 순환이냐. 왜냐하면은 지금 자영업 시장이 초토화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전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로 나가는 돈이, 가계 부채가 이자로 나가는 돈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내수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영업 시장의 직격인 거예요. 야, 니네들이 맛을 없게 해가지고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줄 서서 먹는 집들도 예전 매출에 비해서 30-40% 감소한 데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그 전체적인 파이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영업.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퇴직하신 분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언제 장사를 해봤겠습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로 가는 건데, 프랜차이즈가 요즘에는 고기 무한 리필 집에서도 나오듯이
돈놀이 돈 장사한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에서. 그러니까 이 자영업 시장의 가장 하단에 있는 초기 진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 상단에 있으신 분들도 매출이 크게 내려가는 상황인데 자영업 시장이 직격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금리를 내려야 선순환에 돈이 도는데 금리를 내렸다가는 집값이 또 펌핑하게 되면 이게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 시장 아니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나 경기를 순환을 하느냐 집값이냐 사이에서 이제 엄청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때문에 집값에 더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했다. 이거를 지지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FOMC 28, 29일 금리 인하가 페드워치에서 99%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되면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어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나고 본격적으로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 가격 폭등하거든요. 자산 가격 폭등하기 전에 미리 정부에서 완전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묶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 풀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펌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것처럼 비규제 지역이나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우리 지금 동네는 아무런 일도 없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요 생각하시면 지금이 기회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금매 잡을 기회예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 막 하고 이제 관세 협상 다 타결되고 이제 11월 1일 날 트럼프가 타결을 하고 만약에 31일이나 30일 날 시진핑이랑 만나면 이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막 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용한 때에 집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재정에 맞는 대로 지금 빨리 구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 가격의 대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이래서 공급이 그거를 받쳐줬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아예 없잖아요. 30년까지는 거의.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똘똘한 한 채에 폭탄이 날아가기 때문에 뭐 똘똘한 한 채가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원베일리도 뭐 72억인가 거기에 멈췄다면서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최상단에 있는 데는요, 뭐 울컥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지켜주겠지만 이제 그 정책과 더불어 금리 인하 기조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이제 돈들이 저가 시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갭매우기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돈이 없어요. 막 전 집 살 돈도 없어요. 대출도 못 받아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경기도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작은 거라도 지금 구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정책적으로나 금리적으로 멈춰놨거든요. 멈춰놨을 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그 역할 그리고 왜 금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아마 신문이나 언론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시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한 것이 많아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보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